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하하.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채널 썬더볼트 사상 최고로 비싼 차, 그리고 나온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차를 받았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요거를 보여드리면 조금 감이 오실라나? 보이십니까? 짜자잔, 포르쉐 타이칸 터보. 그냥 그동안 나왔던 4S도 아니고 타이칸 터보예요. 타이칸 터보. 썬더볼트의 첫 전기차 리뷰니까 또 뭘 해봐야겠냐. 타이칸이 나오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주행거리죠. 타이칸 터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공식 주행거리가 280km를 인증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80km, 굉장히 좀 애매한 거리인데 실제로 이 차를 타고 얼마나 갈 수 있나 제가 좀 길게 타보면서 지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동두천이고 강원도 거쳐가지고 쭉쭉쭉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계기판에 떠 있는 거는 445km가 주행 가능 거리라고 떠 있습니다. 100% 충전이고. 근데 445km라니 공식 인증 주행거리인 280km랑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뭐 가봐야지 알겠죠? 일단 차에 탔으니까 시트 포지션을 맞춰 보겠습니다. 제가 포르쉐를 탈 때마다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텔레스코픽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저번에 파나메라를 탔을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보면은 쭉쭉쭉 뭐 완전 제 지금 손목이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오죠. 제가 스티어링을 좀 바짝 붙여서 운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게 더 스포츠 드라이빙에 맞기도 하고, 그런 점이 참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가보시죠. 어우야. 뭐 말이 안 나오네. 가자! 네, 이제 고속도로에 탔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승차감이 좋네요. 좀 놀랄 정도로 승차감이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파나메라도 타보고 AMG GT 4도어도 타봤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급이잖아요. 세단이면서 좀 한덩치 하는 2톤이 넘어가는 타이칸이 가장 승차감이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타이칸이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파나메라 GTS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가속이 미쳤어. 와. 신기하네요. 신기해. 주행 모드가 보면은 연비 모드라고 생각해야겠죠. 레인지 모드, 그리고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그리고 셰시, 즉 서스펜션이랑 뒤에 있는 스포일러 조정되는 것도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노멀로 놓고 달릴게요. 이번 실험에서는 제가 에코 모드 굉장히 극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밟으라고 만든 차니까 노멀로 놓으면은 그런 리스폰스도 나쁘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어거지로 이렇게 주행거리가 길게 나오게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적당한 그냥 제 스타일에 맞춰서 주행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나,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뭐야. 뭔 놈의 비가 친 듯이 쏟아붓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네. 이제 퇴근 시간이랑 겹치면서 차가 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계속 빵빵 뚫린 길 가는 것만 가면은 또 주행거리 실험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정체구간 만나가지고 시내에서처럼 가다서다 하고 그러면은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타이칸에 대해서 또 하나 칭찬할 만한 게 있네요.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야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덩치가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타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타는 게 굉장히 부담감이 없어요. 그냥 좋네요.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기존의 다른 전기차들을 탔을 때 느낀 거는, 이게 차인가? 이게 차가 맞나? 이런 느낌? 내가 생각하는 차량의 그런 느낌이 아닌데, 기존의 전기차들은 모든 게 다 이질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현대에서 나오는 전기차든 아니면은 테슬라든 가감속에 있어서 되게 좀 운전하기 싫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게 내연기관 차랑 워낙 느낌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운전할 때 그 이질감을 넘어서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말이죠. 이 타이칸은 역시나 포르쉐가 누굽니까? 스포츠카 장인이자 외계인 고문 기술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는데도 그런 이질감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타고 다니는 데 있어서 엑셀을 밟고 놓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랑 되게 흡사하다가 아니라 그냥 내연기관 차 같다, 그런 느낌을 저한테 주고 있거든요. 아무리 회생제동을 그 기존의 전기차들은 꺼놓는다고 해도 뭔가 그 다른 게 느껴졌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회생제동을 켜놓고 악셀을 이제 놓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얘가 알아서 잘 맞춰주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그 브레이크 감각이, 브레이크 담력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분명 브레이크를 밟으면 지금 회생제동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이지가 뜨는데, 이 회생제동이 개입을 하면서도 이게 회생제동 같지가 않고 내가 브레이킹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로 그 회생제동과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따로 논다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담력에 따라서 맞춰서 증감을 한다, 리니어하게, 이게 느껴지는데, 와, 좋습니다. 그냥 탔을 때 전기차라는 느낌이 안 들어. 네, 전기차 느낌이 안 들고, 저 같은 페트롤 헤드, 저한테 대가리 속에 기름만 차 있는 저 같은 페트롤 헤드한테도 뭔가 감명을 준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포르쉐가 사실 새로운 차종을 낼 때마다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파나메라를 냈을 때도 욕을 많이 먹었고, 카이엔을 냈을 때도 욕을 많이 먹었고, 포르쉐가 무슨 세단이냐, 포르쉐가 무슨 SUV냐, 이런 식으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죠. 진성 포르쉐 바들에게는 순수혈통을 해친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었었는데, 그에 비해 포르쉐는 매출은 점점 더 올라갔죠. 대중성을 높여가니까요. 포르쉐가 무슨 전기차냐, 포르쉐가 무슨 하이브리드냐, 이렇게 또 욕하시는 또 순수혈통 주의자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포르쉐의 염원 같은 게 모터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2차 대전 직전 포르쉐 창립자가 누굽니까?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죠. 이 사람이 좀 매드 사이언티스트, 마치 그런 창작물에 나오는 약간 좀 미친 과학자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괴짜여가지고 그런 신기술에 굉장히 집착을 했는데, 독일의 과학자, 그리고 2차 대전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런 전쟁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포르쉐 박사가 자기가 굉장히 집착하고 연구에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게 바로 전기 모터 구동 전차였습니다. 탱크. 그렇죠? 굉장히 선진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80년도 더 전에 전기로 모터를 구동해서 차량을 굴리겠다니라는 생각은 굉장히 참신했죠. 근데 이 참신한 것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는 수십 톤이나 되는 전차에 변속기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뻑하면은 미션이 깨지는 일이 번번했어요. 그래서 전차가 퍼지고, 무거운 전차일수록 전투에서 손실도 있지만 그런 전투가 아닌 비전투 손실,
단순 고장으로 인한 손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 유명한 강철 호랑이, 독일의 강철 호랑이 티거 전차, 이 티거 전차를 개발할 때 포르쉐사와 그리고 헨셸사가 경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때 입찰을 따내간 거는 헨셸사거든요. 헨셸에서 티거를 만들었고, 근데 이게 웬일이야, 그 포르쉐 박사는 당연히 내가 만든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터 구동 전차가 채택이 되겠지 해가지고 이 차량을 발주도 안 나왔는데 100여 대 만들어 버린 거예요, 회사에서 지 맘대로. 근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래요. 기존까지는 진짜로 지멋대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전차를 자기 맘대로 정부의 발주도 안 받고 100대 이상을 만들었겠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시제품으로 그 하이브리드 전차 차체에다가 티거 포탑을 얹은 포르쉐 티거라는 물건이 나왔고요. 걔는 근데 양산되지는 않고 차체가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의 페르디난트를 따가지고 페르디난트라는 구축 전차가 탄생했죠. 고정 전투실에 티거2에 들어가는 88mm 대구경장 포를 탑재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전차로 활약을 했습니다. 물론 변속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전차에 채용했다고는 하지만 모터 또한 그 당시 기술을 만든 거기 때문에 모터도 무리가 안 갈 수 없겠죠. 그래서 모터가 타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는 해요. 물론 그 이후에 독일이 패망을 하고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는 전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포르쉐도 미쓰비시, 일본의 미쓰비시와 같이 얘도 전범 기업이에요. 어찌되었든 80년도 전에 포르쉐의 창업자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염원을 이 타이칸이 이뤄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스갯소리 생각이 듭니다. 포르쉐 박사의 꿈이 이 타이칸 터보로 이루어졌습니다. 뜬금없이 포르쉐에서 뜬금없이 전기차냐라고 하기보다는 포르쉐라는 회사 자체가 창업자부터 굉장히 모터 구동이라는 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동안은 여건이 안 돼서 못 만들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점점 더 내연기관을 옥죄이고 있는 때에 이 포르쉐 타이칸이 나왔다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충전을 저한테 차 빌려주시기 전까지 100% 완충을 해놓으셨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주행거리가 70km를 주행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390km가 남아있네요. 신기한 게 분명히 280km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430km가 떠있는 상태에서 70km를 주행했는데 390km가 남아있어요. 신기하네. 전알못이라 가지고 전기차 알못이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저기 울트라비니군 형 와야지 좀 물어볼 수 있을 텐데. 피카츄